안녕하세요. 미니북입니다. 벌써 이렇게 26번째 챕터까지 왔다는 게 조금 믿기지가 않네요. 네, 바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지난 챕터에서는 캐토가 유전자 변형된 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타와 캣니스가 최후의 승자가 된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그 과정에서 게임 메이커들이 갑자기 게임 룰을 바꿔서 승자가 2명이 될 수 없다 하는 바람에 피타와 캣니스가 독성이 띈 베리를 먹고 그런 연기를 통해서 게임 메이커들을 속였다고 해야 할까요? 네, 속이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죠. 그 후 이야기 읽어볼게요. arrested by. arrest는 체포하다 이기 때문에 be arrested by 하면 기본적으로는 체포를 당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거기서 조금 확장돼서 꼭 체포당한 것처럼 너무나 놀라움에 몸이 굳어버린 거죠. 너무나 놀라움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체포당한 것처럼, 결박당한 것처럼.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 읽어볼게요. I start to sit up, but I'm arrested by the sight of my hands. The skin's perfection, smooth and glowing. 그래서 캣니스가 누워있다가 지금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나는 일어난다. 그런데 am arrested by. 놀라움에 몸이 얼은 거죠. The sight of my hands, by the sight of my hands. The sight는 시야예요. 내 손들의 시야에 의해서. 즉, 손을 보고 나서 놀라움에 멈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The skin's perfection, smooth and glowing. 그 피부가, 내 손의 피부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부드럽고 빛이 났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말고 직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일어난다. 그러나 내 손들의 시야에 의해서 놀라움에 멈춘다. 내 피부의 완벽함, 부드러움, 그리고 빛남. 이렇게 되겠죠? 본문 읽으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있는 김에 if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알고 계시더라도 헷갈리신다면 꼭 들어보세요. 가정법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가정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시제를 간단하게 훑고 갈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여기 부분은 굳이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골치 아프게 느껴지실 수 있는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완료형은 어떤 시점으로부터 일이 계속 지속되어 온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일이 언제 끝났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그 일이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돼서 현재에 끝났으면 현재 완료인 have pp를 사용하고 그 일이 과거에 시작돼서 과거에 끝났으면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이용해서 had pp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죠. 네, 시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제 관련한 영상을 찾아보시고 아니면 저의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가정법 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훑고 넘어갈게요. 네, 가정법 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if절이 있고 결과절이 있고 그 가운데는 콤마가 있다. 그리고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걸 사용하고 저럴 때는 저걸 사용해야 한다. 그것을 외워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달달 외웠더니 기억이 안 나죠. 사용하려고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이거였나? 저거였나? 기억이 긴가민가 하고 계속 찾아보게 되는 그런 문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가 바뀌면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겠죠. 현재가 바뀐다고 과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과학적 발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 아는 과학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현재가 변한다고 과거가 변하지 않죠. 네, 그래서 현재가 바뀌면 뭐가 변한다? 현재가 바뀌거나 미래가 바뀐다. 예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비가 오지 않지만 비가 온다면 잔디는 젖을 거야. Grass will be wet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방울들이 한두 방울 떨어졌다고 잔디가 젖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난 미래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will을 사용해서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will을 사용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은 설명을 사실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설명을 들어가면 아까 현재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를 봐볼게요. 내일 비가 온다면 경기는 취소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설명해 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i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영어는 현재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저명한 사실 혹은 법칙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걸 얘기할 때처럼 저명한 사실을 얘기할 때 현재 동사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경기는 취소될 거야가 취소되는 게 확실한 느낌을 주는 거죠. is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is를 will be로 바꿀 수 있어요. The game will be cancelled. 같은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에요. 대신 조금 다른 의미를 주는 거죠. will be cancelled 하면은 경기는 취소될 거야. 이렇게 조금 확신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the game is cancelled라고 현재 동사를 사용해서 얘기하면 뭐 이 경기 규칙에 비가 오는 날은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규율이 있거나 뭐 그래서 확실해. 그럴 경우에 the game is cancelled를 사용하고 그런 뉘앙스를 is를 사용함으로써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설명할 부분은 이 if 절 안에 들어가 있는 tomorrow인데요. 가정법의 경우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해서 특정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if 현재라고 말을 했는데 tomorrow는 미래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러면 여기 미래가 들어가 있냐? 그 미래인데 왜 rains 이렇게 현재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볼게요. 위의 문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온다면 비가 오는 거는 지금은 안 오니까 비가 온다면 그게 1초 후래도 뭐 1분 후래도 그건 사실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if 이 문장은 사실 미래를 얘기하는 문장인 거예요. 현재를 사용했지만 영어에는 if 안에 will이 들어가는 그런 미래형으로 사용한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을 이용한 거지만 결국에 의미가 미래이기 때문에 tomorrow를 쓰는 경우에도 will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rains를 사용을 한 거죠. 결국 의미상으로 봤을 때 미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 경기는 취소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문 더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내가 피타를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야. If I can find Pita, I will be able to get a better picture of what's going o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피타를 찾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를 하는 거는 피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니면 피타의 상태를 보고 나서 등등이겠죠. 그거는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그 피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will을 사용해서 will b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머문다면 우리는 얼어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 머문다면 바로 죽는 거 아니죠? 그쵸?
시간이 좀 흘러야 메타볼리즘이 떨어지면서 죽을 거예요. 그거는 미래의 이야기죠. 그래서 will을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봅시다. 우주에 나가서 우주인이 우주복을 벗었어. 그럼 정말 바로 죽죠. 그리고 어때요? 저명한 사실이잖아요. 우주복을 벗으면 바로 죽는다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이 will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we freeze to death 라고 얘기를 해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If you are not back in an hour, I will come looking for you. 이 경우에는 너가 1시간 후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찾아 나설게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찾아 나서는 것도 미래의 이야기니까 will을 사용해서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If it doesn't stop raining, the roads flood. 여기서는 비가 멈추지 않으면 홍수나는 게 저명한 사실이니까 현재를 이용해서 will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floo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if절 안에 현재가 바뀌는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뒤에 나오는 부분은 미래가 들어있는 will을 사용한 문장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문장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가끔은 현재 동사를 사용한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명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 구문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재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게 미래가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면 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봤을 때 1초 후에 온다고 해도 그게 미래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현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과거가 또 바뀔 수 있죠. 그 과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가 바뀌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바뀔 수 있죠. 그치만 현재와 미래가 바뀌는 것은 이제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과거가 바뀜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과거가 바뀌면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미래에도 영향을 줄 뿐인 거지. 그래서 과거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과거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것을 A, B로 뒀을 때 A가 바뀌면 결과가 B이기 때문에 A는 앞서서 일어나야겠죠. 이것을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데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문과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아래 문장을 보면 If he had practiced more, he could have won the competi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더 연습을 했다면 그 대회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기라는 그 경기가 어떠한 순간에 일어난 거죠. 이 가정 상황이라는 포인트에서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남자가 연습을 많이 하는 건 경기보다 그 앞서서 일어난 상황이죠. 이해 가셨죠? 경기보다 앞서서 일어난 행동이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과거 완료형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had pp라는 그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경기를 이기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어야 할 일인 거죠. 만약에 그가 열심히 연습을 했다면, 그쵸? 대회 자체가 과거예요. 그치만 연습을 하는 경우는 대회보다 더 앞서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완료형을 써서 had pp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가 바뀌는 경우는 과거가 바뀌게 되는데 이 A라는 과거는 B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먼저 일어난 과거를 표현할 때 had pp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 be라는 과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 be절에 오는 내용은 현재에서 과거에 이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would have plus pp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거나 이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would have pp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If she had left earlier, she wouldn't have been late 라고 얘기했어요. 즉, 만약에 그녀가 일찍 떠났다면 늦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늦는 것보다 집을 떠나는 게, 집이라고 한다면 집을 떠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는 과거라서 had pp를 이용해서 had left가 사용이 된 거고, 현재에서 과거를 돌이켜서 늦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는 거니까 wouldn't have been 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If I had known about the sale, I would have bought the shoes. 내가 그 세일에 관해서 알았다면 신발을 샀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발을 사는 것보다 세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먼저 오는 액션이겠죠. 그래서 had pp를 사용해서 had known이 먼저 오는 거고, 현재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 신발들을 샀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would have bought. If they had listened to the weather report, they would have stayed home. 그 기상 예보에 대해서를 들었다면 그럼 그들은 집에 머물렀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상 예보에 대해서 듣는 게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한 것보다 더 앞서서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had listened가 되는 거고, 그들이 집에 안 머물렀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그랬을 텐데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래서 would have stayed. 네, 이제 세 번째를 배울 텐데요. 두 번째가 가정법의 가장 힘든 산이었고, 세 번째는 조그만한 산이에요. 이것만 넘으시면 이제 가정법은 끝이 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네, 세 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배웠던 가정법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데요. 네, 두 번째 배우니까 첫 번째 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경우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현재가 변하면 현재나 미래가 변한다 하면서 설명해드린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이 경우에는 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면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첫 번째 형식으로 그러면 내가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온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가 올지 안 올지는 그런 거는 확신이 없지만 만약에 확신이 있는 경우야. 비가 오는 게 확실해. 그러면 우리는 if를 쓰지 않고 when을 쓰게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어. 일어날 일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지? 그래서 영어는 과거형을 불러와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능성과 확신이 100%면 if를 사용하지 않고 when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가능성과 확신이 반반 정도 잘 몰라. 그러면 첫 번째 문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의 형식을 사용해서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부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 건데, 가능성이 확실한 거야. 100%인 거야.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로또에 당첨이 됐고 이제 수령을 하러 가면 된다든지 확신이 있어. 확실해. 100%야.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때에 이런 식으로 when I'm rich. 내가 부자가 될 때는 I will buy 하면서 이걸 살 거야. when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둘 다 한국어로는 똑같아요. if를 사용할 때 부자가 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경우로 얘기를 하면 내가 부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나는 이걸 살 거야. 따따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를 사용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한국말로는 부자가 된다면 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영어로 세 번째의 문법을 사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법의 차이를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이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그 확신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가정 상황을 얘기할 때 영어는 어떻게 첫 번째 경우와 구별을 두느냐? if절에 있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if I had, if I were 이런 식으로 가정인 경우에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경우에 if절이 그렇다면 결과절도 이게 가정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영어에서는 그런 가정 상황을 얘기할 때 would, could, might 이런 아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If I had $1,000,000 여기서 가정 상황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had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정 상황이니까 그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I would를 사용해서 가정 상황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내가 $1,000,000가 있다면 그럼 나는 요트를 살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If I have $1,000,000, I will buy a yacht 라고 한다면 확신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1,000,000를 갖게 된다면 그럼 나는 이걸 살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had를 사용했으니까 가정 상황이라는 것. 한국어로는 해석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영어에는 다른 느낌이 있다는 것. 이 경우에는 내가 밀리언에어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그럼 요트를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다르다. 네,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여기서도 내가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있다면 가정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정 상황이니까 뒤에 있는 문장에서도 would를 사용을 한 거고요. 이 사람이 시간이 날 수도 있어, 미래에. 그래서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가정 상황이 완벽한 가정 상황이 아니니까 have를 사용을 했겠죠. 첫 번째 경우로. 근데 이 지금 두 번째 문장을 말한 사람은 시간이 너무 없는 바쁜 사람이야. 그게 확실하게 시간이 없는데 가정 상황으로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기서 잠깐 쉬어갈 겸 유명한 노래 비욘세의 If I Were a Boy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If I were a boy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여기서도 그 가정법이 나와 있어요. 우선 were은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욘세는 여자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였다면 가정 상황이죠. 갑자기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갑자기 남자가 지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은 수술을 해서 가능하지만 그냥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even just for a day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a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드는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ad roll out of bed in the morning. 그냥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roll 하면서 침대 밖으로 그냥 굴러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throw on what I wanted and go. 아무거나 입고
외출을 할 때 이거 입을까? 이게 이쁠까? 저게 이쁠까? 스커트를 입을까? 힐을 신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굴러 나와 가지고 아무거나 내가 입고 싶은 거 걸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갈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였다면 if I were 여기서 과거형을 쓴 거고 그 가정 상황인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뒷문장에서도 would를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 question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I am, I was 라고 배웠으니까 여기도 I was가 와야 할 것 같은데 왜 were를 쓰냐? 그쵸? 네,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 가정이라는 그 가정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I나 she나 he나 it이나 이런 경우는 원래 was를 쓰지만 얘네들도 were를 사용을 함으로써 구분을 가정 상황이라는 것을 구분을 더 확실하게 짓는 거죠. they나 we, you 같은 경우는 원래 were이었으니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모든 주어에 관해서 were이라고 얘기를 한다. 왜? 확실하게 가정 상황이라는 것을 구분을 짓기 위해서다.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 영어 화자들과 얘기를 하면 사실 영어 화자들이 그렇게 문법을 항상 잘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도 한국말 할 때 사실 문법을 항상 다 지키면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if I was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들어보실 수 있고 외국에서 사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또 틀리지는 않아요. 언어가 말만 통하면 되는 거지. 꼭 굳이 거기서 틀리고 맞고 이런 거는 일상생활 하는 데는 굳이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문법적으로는 I were이라고 하는 게 맞다. I was를 쓸 수는 있지만 문법적으로 맞는 것은 were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실 수도 있는 문장 가지고 왔어요. 캣니스가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헝거게임 경기장에서 입었던 옷이 침대맡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캣니스는 I stare at it as if it had teeth. 앞에서 가정법 배운 것처럼 가정 상황에는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had를 통해서 이게 가정 상황이구나 라는 것에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옷에는 이빨이 없지만 이빨이 있는 것처럼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라서 꼭 그 옷이 마치 이빨이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빨이 있다는 건 동물이라는 얘기고 그 동물은 우리를 해칠 수 있죠. 꼭 그런 존재인 존재인 것처럼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바라봤다거나 경계심을 갖고 더 뚫어져라 바라봤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question이 나올 수 있어요. 왜 I stare인가? Why I would stare이 아닌가? 앞에서 과정 상황에서는 가정 상황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would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는 없죠. 왜? 앞에서는 그런 가정 상황이라면 나는 가정적으로 이걸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would를 쓰는 건데 이거는 이빨이 있다면 난 뭘 할 거야 하면서 가정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 옷을 보고 있죠. 현재 보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냥 가정을 한 거지 뭐뭐인 것처럼 이빨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woul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가정인 거야. 내가 바라볼 거라고. 만약에 이빨이 있으면 내가 I would stare 이러면 내가 바라볼 건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가정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정적으로 얘기하기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할 때 would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would가 없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6번째 챕터도 끝이 났고 이제 한 챕터만 더 읽으면 책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정법을 배우면서 조금 뇌에 쥐가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하고 다른 시선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됐더라도 나중에 가정법을 다시 접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챕터에서 뵐게요.